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광주 서구업 정철입니다. 국가인공지능센터 건립 추진 중이죠, 이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SPC 방식이죠. SPC 방식입니다.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출자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방식인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죠. 왜 KNVIDIA는 사회주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그건 그렇고 1차관님. 네, 우리 지금 국가 AI 센터를 빨리 지어야 되죠. 그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급하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SPC로 구성해서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특히나 뭐 우리 여당 쪽에서 사회주의 방식이다, 그런 방식이라고 하니 거대 연구시설 짓듯이 국가에서 직접 투자해서 짓는 방법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그 시설물의 내용은 동일한 거고 다만 이걸 방식을 국가 R&D로 출연을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할 거냐 아니면 SPC 방식으로 민자를 동원해서 할 거냐에 관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SPC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확보하더라도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다 쓰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충분한가요, 대한민국에?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뭐 예, 제가 이상이고요. 보겠습니다. 구글 코리아 김경훈 대표 계신가요? 계속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해서 일본으로 이송했다. 이게 계속 유튜브에 돌죠. 그 저희 커뮤니티 네.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서 아직 있는 영상들이 커뮤니티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혐오 발언이거나 뭐 괴롭힘에 대한 발언, 완전히 폭력에 거짓말도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국가를 사회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구글 측이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닌가요? 제가 저번에 국감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에 당시에 미국 본사에서 한다. 누가 어떻게 몇 명이 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답하셨죠. 미국 본사에서 하고 2만 명 정도의 검토팀이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네, 그 검토팀 안에서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국만 검토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검토해달라. 본사에 전달했고 저희가 받은 답변은 주제에 따라서 전 세계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럼 한국만 법도 다 다른데 네, 현지 법은 전 세계가 다 법이 다르잖아요. 네, 현지 법률은 모두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수가 됩니까? 거짓 허위 조작 정보가 버젓하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용인이 되는 게 구글 유튜브의 방침인가요? 그 허위 그게 정보, 사회적 혼란을 너무 크게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측에서는 문제 없다, 이런 인식인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통이나 방심이 또 국가정보기관들하고 정부기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을 그런 거 여태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법을 하나 개정안을 내놨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가 처음 가입할 때 자동 추천 기능을 쓸래 안 쓸래 지금 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거의 빈약해서 보이지도 않고 명확히 해달라.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달라라는 법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구글 대표께서 그걸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관련된 사항들은 본사가 하다 보니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합니까? 광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영업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사 팀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정 대리인제도 운영하고 있죠. 네, 지정 대리인을 통해서도 지정 대리인이 질의를 누굽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정 대리인도 또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님, 이거 지정 대리인 제도는 방통위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보실래요? 제가 보면 너무 부실해 보이거든요. 예. 안 하는 데도 많고 로펌에 그냥 지정해놓고 거의 안 쓰는 것도 많고. 예,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을 저도 봤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로펌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리인단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용자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지금 두 분 왜 함께 나왔을까요? 혹시 추측 가능하세요? 지금 두 분 나란히 나오셨는데 제가 왜 나오라고 했는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은 아주 최근에 승진을 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노정면 의원님의 질에 이어서 방심위내에 이상하게 짝이 없는 승진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께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박종현 감사실장님은 1급 승진을 최단 기간으로 하셨습니다. 자격이 되고 난 후에 정확하게 16일 만인데요. 여기 남들은 슬라이드 보시듯이 짧으면 1년 2개월, 길면 7년 10개월씩이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랜 동안 있다가 승진을 하는데 감사실장님은 지금 16일 만입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감사실장님은 내부 제보에 의하면은 류희림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민원사주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셀프 조사하시고 올해 2월 초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미루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가 없다고 취지를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방심위 감사 결과서 국회에서 그렇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그것도 끝까지 맡고 계시는 장본인이에요. 옆에 김정한 부속실장님, 방심위에서 일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보직 맡으셨나요? 보직을 맡은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직을 맡은 경력이 없는 경력으로 최초로 3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됐습니다. 진급을 초고속으로 두 분 다 하셨는데 저는 이 두 분의 승진을 류희림 부역자 포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면 류희림 본인 비호에 대한 빚에 대한 영수증 처리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방심위가 인사나 승진 상황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무총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선방심위원 중에 공원연 출신 몇 명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오시면 오전에 질의했는데 본인이 모르셨으면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정성이라도 좀 보이시죠? 이번 선거방송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에서 친일 뉴라이트 사상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공원연 처음부터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들어와 있어요. 구성해 놓고 나서는. 그건 뭐하러 배척합니까? 처음부터. 지금 위원장 포함 3명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사무총장이잖아요. 제가 사무총장입니까? 선거방송 공정성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도 성의 있게 하셔야죠. 방심위가 왜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방심위를 왜 사람들이 이럴 거면 없애버려 하는지 지금 사무총장의 모습 그리고 여기 이상한 승진을 받은 두 분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방송은 공정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선방심의 뭐 하나 모니터링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숙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나오지도 않은 류희림 방심위원장님 하에서의 선거방송 심의 공정성 저는 우려됩니다. 지금 제가 이 우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라면서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고요. 국민 눈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앉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아니요, 말씀. 저 그 다음에 또 개인 신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이 돼서 그거는 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좀 기회를 결정하십시오. 아까 앞서서 야당 의원님들이 미디어 투기 관련해서 그 성명서와 동아일보 기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미디어 특위위원이기 때문에 이걸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아일보 해당 기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일단 법적 대응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디어 특위가 당시 지적했던 것은 중국 기자만으로 이루어진 외신 회동을 가졌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기자 중심의 외신 회동에 이례적으로 중국 기자들이 합류한 점을 지적했고 특히 그 이재명 대표가 신화통신 포함 외신 기자들과 회동을 가진 건 사실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신화통신 포함 외신 비밀 회동을 주선한 사람이 동아일보 간부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 특위가 동아일보 간부와 이재명 대표 유착 사실을 성명을 냈기 때문에 그 매체가 이걸 가짜 뉴스로 매도하는 보도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밝히고 있고 법적 대응 중이라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문제?
예, 바로 잡아야 아니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2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좀 정정해 주십시오. 마침 저희도 이걸 파악을 해놓은 게 있어서 1월 10일 미디어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기자회견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첩보 활동을 겸하는 신화통신 기자를 포함한 외신 회동에 극비리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화통신 기자 또는 신화통신이 첩보 활동을 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축출해야죠.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증거가 있는지 그걸 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일본 기자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기자회견문에는 중국계 기자 중심의 외신 비밀 회동이라고 그렇게 적시를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입장이 수정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예. 네, 잠시만요. 김현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게 애초에 제기된 게 스카이데일리에 보도된 거를 가지고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희 의원이 성명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 건 이상희 의원을 고발했고요. 그다음 스카이데일리는 함께 지금 고발됐고 언론중재위에 저희는 제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아일보에서 뭐 동아일보와 다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신성범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 중에 진짜뉴스 발굴단에 신성범 의원님께서 아까 진짜뉴스 발굴단 아니요 신성범 의원도 하셨어요. 우리 당의 진짜뉴스 발굴단이라는 것은 진짜뉴스 발굴단 얘기 안 하셨나요? 아니 근데 했건 어쨌든. 안 했건 이름 빼고 예, 그래서 진짜뉴스 발굴단의 민주노총 그 노조원에게 머리를 맞아서 경찰 한 명이 의식불명이 됐다. 요거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게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확인 과정을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위원장실 차원에서 스카이데일리 기사와 팩트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쪽의 공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예, 이재명 대표가 외신과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그 초대된 기자의 범위가 어디다. 예,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 확인하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에 들어간 소송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진숙 그 위원장이 본인이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우리 탄핵 청구인 국회는 소송 비용을 국회 예산으로 냈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을 알 수가 없고 본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얼마나 쓰셨어요? 공개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수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기로는 어차피 현재 나서 변론도 해봤으니까 국회는 소송 비용 어느 정도 지출했다고 들으셨어요? 제가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웃을 일은 이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왜 자꾸 제 사건에 대해서만 국회에서 1억 정확하게 답이 2천만 나오잖아요. 원을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럼 나중에 거짓말입니다. 밝혀주시길 바라고. 한시박비 네. 3명의 상임위원을 추천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예, 제 앞에서 자꾸 이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7개월 7일 동안 윤석열이 임명 안 해서 저는 밥벌이도 못하고 방송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입이 막히고 발이 막힌 상태에서 거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런 제 앞에서 이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최상목 대행이 아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다. 근데도 임명 안 하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뭘 믿고 추천합니까?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저 변호사비 몇 천만 원, 문호동 임금 제가 계산하니까 7천만 원 정도네요. 뭐. 자, 황정아 뭐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변호사 비용이 1억 수억 1억 5천만 원을 썼다고 얘기했는데요. 아니 근데 저 그냥 아까도 이전에 뭐 2인 체제가 뭐 제대로 됐다는 그 이전도 잘못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발언에 공식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발의한 사람으로서 저에 대한 명예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부분만 먼저. 네, 이분 하십시오. 지금 마이크가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이 그냥 사실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독립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위원장이에요. 근데 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그냥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편향된 답변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 첫 번째 지적하고요. 그건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확신범이다라는 그 질문에 다 응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어느 언론사의 기사로 나갔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썼다는 게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국회 측 변호사가 몇 명이었는지,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를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배경에는, 그리고 거짓말이다라는 것만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비용은 공익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라기보다는 개인 변호사가 대부분이고, 소위 말하는 시중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 안 합니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당시 얼마나 소요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한상혁 위원장, 쫓겨난 한상혁 위원장도 개인 비용으로 지금 변호사 사용하고 비용 쓰고 있고, 지금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들도 지금 2명의 공무원이 재판받으면서 그 비용을 개인이 다 대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만 억울하다는 듯이 저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 인터뷰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되게 우리는 언론에 나면 그걸 근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이진숙 피소추인이 과거에 몇 천만 원 변호사비 썼다, 정확히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문호동 임금이 7천만 원 정도네요. 제 계산으로. 뭐 이렇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사실부터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당과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에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움직이시죠. 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황정아입니다. 확인하세요.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 여러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공직자인지 출마자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가야 할 보수의 여전사가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방통위원장직에 복귀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 복귀 첫 일성이 언론 입틀막이었습니다. 내란을 확정 보도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사실상 보도 지침을 내려놓고 강압한 게 아니라고 시치미만 떼고 있습니다. 네, 확인했었고. 군합발로 국회를 짓밟고 총뿌리를 국민에게 겨누려 했는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보도하지 말라니.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만약 헌재가 불법적 2인 체제로 공영방송들을 윤석열의 랩독으로 만들려고 했던 7월 31일에 그 회의록을 제출받았다면 전원일치로 이진숙을 파면했을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그 어떤 논의도 없이 단 3번 투표만으로 박문진 이사 6명을 선출합니다. 17시 32분에 투표가 시작돼서 45분에 투표가 끝납니다. 고작 13분 만에 6명을 뽑은 것입니다. 자, 그 본인의 멋쟁이 바보 임무영은 몇 번째 투표에서 선출되었을까? 자신의 지인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짬짬이로 박문진 이사진에 앉힌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31명의 후보자 중에 6명의 이사가 선출되었는데 첫 번째 투표에서는 4명, 두 번째 투표에서 1명, 세 번째 투표에서 1명,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투표에서는 단 1명도 뽑히지 않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 0.0000 몇 개인지 5개쯤 되는데 798%? 야, 이건 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정도의 기적의 확률을 뚫고 이진숙의 지인들이 대거 박문진 이사에 선임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이래놓고 심사를 공정하게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까? 이준석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2인 체제에서 KBS 감사를 또 임명을 하고 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불법임을 알고 저지른 고의범입니다. 국민께서 반드시 그 죄과를 묻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님 나와주세요. 구글코리아가 광고 영업을 담당하신다고 하셨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당 광고가 어느 유튜브 영상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MZ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SNS를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고수 배우님의 SNS를 저희가 좀 염탐을 해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자, 오늘 질의 딱 이미 봐도 문제점이 나왔던 많이 보이지 영상인데 않나요? 존경하는 한민수 의원님께서 아까 부정선거 가짜뉴스 영상이 붙어있던 광고입니다. 아까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 가이드라인을 위반이라면 삭제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구글의 입장이 전혀 다르게 들리는데 가짜 뉴스든 아니든 조회수만 많이 나오면 광고를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시로 지금 쿠팡플레이 광고를 가져왔는데 다른 광고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쿠팡플레이가 본인들의 광고가 부정선거 가짜뉴스 영상이 붙어있는 것을 반기겠습니까?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이런 영상에 본인의 얼굴이 붙어서 나오는 게 좋아할까요? 저 영상에 유튜브 프리미엄 등 광고가 붙어있으면 박수치고 환호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붙어있습니다. 무슨 영상에 이게 붙어 있었을까요? 14,900원에 끊김없이 완전하게 가짜뉴스로 증명되었던 선관위 중국인 체포 99인 내용입니다. 이게 아직도 퍼뜨리고 있는 스카이 데일리 채널에 송출된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입니다. 광고 문제 없습니까? 구글 코리아가 뭐 가짜뉴스 광고 대행 업체예요? 구글 코리아가 정말로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짜뉴스에 광고가 붙는 점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지적이 있었고요.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혀오지 않으셨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가짜뉴스 영상에 국방부 광고가 송출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구글이 뭐라고 했습니까? 2018년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역사 콘텐츠와 역사 왜곡 콘텐츠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이라는 위키백과 내용을 담고 세월호 참사, 아폴로 개혁 등 키워드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예. 미국에 이어서 이런 기능이 도입된 두 번째 국가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이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글의 행태입니다.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스리슬쩍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이진숙 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마저 부정하려는 역사 왜곡의 선두주자이자 윤석열 정권 뉴라이트를 위시로 한 극우 정권이라서 알아서 눈치를 보는 겁니까? 가짜뉴스에 공생한다는 말도 아깝습니다. 구글이 가짜뉴스에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가짜뉴스에 맞아 왜 우리나라 기업들 광고가 붙어야 하는지 의원실에 반드시 보고하고 역사 왜곡 가짜뉴스가 얻는 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설득 방안을 마련해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사와 좀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